네, 청주 청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재봉입니다. 장관님, 그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지난해 우리 자영업 폐업자 수가 98만이 넘은 거. 98만 명. 네. 예. 올해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죠. 예, 분기로 봤을 때 작년보다 전년 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 작성 이후에 자영업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까지.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종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하셨죠. 네. 25조 정도를 지원한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한 14조는 그 정책 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금융 지원 쪽에 있고, 또 10조 원은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출발 기금 규모를 확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1조 정도가 그 점포 철거비 확대라든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대책이 저는 뭐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는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정책을 펴매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지는 못한다, 이런 좀 지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내수 인작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월 8일 국감에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이 그래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장관님께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25만 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을 때 그렇죠. 예상에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이렇게 있을 하셨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자료를 새로 하나 그 보셨을 것도 같은데, 우리 장관님도 카이스트의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SCI급 저널에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와 인천을 비교를 했어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같은 시기에 지원했고 인천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난지원금 첫 5주 동안 경균인의 소상공인 매출이 인천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승수효과도 증가분을 보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을 할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그 뭔가 어려움에 처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면 대책만 하지 말고 회생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펴야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기부 장관의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업무에 민생 대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한 특히 뭐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있어서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보다는 네. 좀 맞춤형이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춤형도 도움이 하시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춤형을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폐업자 100만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생 대책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네, 또 더 제가 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네, 좀 더 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 어렵잖아요. GRDP를 봐도 이미 수도권에 역전을 당해 있고, 또 그 규모별 그래서 중소기업 현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소기업은 저는 지방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미 수도권이 중소기업도 숫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서울 집중이 정말 과한데, 근데 이게 업체 수나 종사자 수는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연구 개발 투자액을 보니까, 물론 이게 최근 통계가 2022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수도권이 70%, 지역은 29.9%, 7대3 대폭 벌어져 있죠. 연구개발 인력도 대폭 차이가 나요. 이렇게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가게 되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종사자 대비 연구개발 투자 보면 7대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중기부에서도 보니까 지역 주력 산업 개편 및 육성 방향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다 보면은 지역의 성장 정책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주축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축 산업은 그 지역 혁신형 선도 기업 육성 사업으로 갔고, 미래 신산업은 2023년에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계획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 신산업 전환을 위한 것도 좀 준비를 예, 그래서 했었습니다. 이거 적극적인 좀 그 준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고, 네, 저희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R&D 투자라든가 네, 연구 인력 투자가 수도권과 지방에 이렇게 격차가 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안에 네.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축 산업은 애초에 이것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물론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보면. 그래서 뭐 그 품목도 새롭게 지정하고 국가 전략 기술과 연계도 하고, 또 지역의 중소, 지역대학, 대중소 뭐 연계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저는 그 정책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을 보니까 그 2024년에 517억, 2025년에 216억 해서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는 지역 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의 R&D 예산은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육성이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것도 그 정책을 발표했으면 걸맞게 네.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진행되고 네, 의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R&D는 R&D다운 R&D 그 개편 과정에서 저희가 폐지를 했지만, 다시 지역 선도 기업의 혁신 R&D는 2023 8월에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 국회에서 또 저희가 논의할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해서는 R&D 사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 기재부 이야기를 해서 재능당과 이야기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산업도 저희가 점퍼 프로그램을 저희가 8월에 발표를 하고 100개 기업을 신산업으로 하기 위한 것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재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